일본의 영웅, 프로레슬링 영웅 역도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도산의 또 다른 이름은 김신락. 사실 그는 일제강점기 함경도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의외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포는 교포였던 것 같아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북한이었다고? 함경도? 함경남도 홍원입니다. 역도산의 본 이름이 원래 김신락이라고. 김신락. 네, 김신락이네. 이 사람이 1924년도에 태어나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을 떨친 게 큰 형이 씨름을 그렇게 유명하게 했는데 함경도에서 이렇게 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형이 참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대인 형이 나는 그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1등인데 사람이 막 환호하고 이러는 게라 제일 화제가 된 게 3등을 한 15살짜리 선수인데 사람들이 막 화제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김신락이 지금의 역도산이라고.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15살짜리가 어른들 다 제치고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만큼 역도산이가 그때부터 이름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신락이 씨름 선수로 출발한 거예요? 네. 네. 3등도 하고 유명하니까 당연히 씨름 선수 제의가 들어왔겠죠. 근데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할 수 있는 씨름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스모 선수로 하라라는 제안이었어요. 아, 스모 선수로 누가 스카우트 제의를 네, 하는구나. 그쵸. 그때 당시 그 지역 경찰이었던 일본인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죠.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의 함상에서 행해진 일본의 항복 조인.差別はあの頃はあったと思いますよ。あのまんまいけば力さん横綱になったと僕は思いますよ。力道山の相撲ずいぶん見てますからね。何でも日本人でなければ日本の国技であるからその外国から来た人に横綱はなれ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はよく僕らの耳にも入ってましたね本当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も自分じゃいろいろ考え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 원래 스모 선수가 그 마계라고 부르는데 예. 상투를 자른다는 거는 은퇴식 때 예. 은퇴식 때 스승께서 무대 위에서 은퇴식 대회를 하고 끝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예롭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은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잘라버리고 그것도 부엌칼로 이런 거는 이제 은퇴라고는 말도 안 써요. 폐업이라고 폐업. 스스로 자진 폐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서 다시 밝힙니다. 굳이 내가 스모를 그만둔 게 직접적인 동기를 말하자면 그 책임은 스모협회에 있다. 네. 역도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민지 국가의 시민이 처음 접하는 스모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치. 선배들한테 지적당하기 싫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리고 또 재능 있는 후배니까 얼마나 또 찍어 눌렀겠어. 그런 말들 듣기 싫어서 더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그치. 직접 확인한 거는 이렇게 노력해봤자 나는 영원히 챔피언은 못한다. 거기 그냥 절망감.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10년 만에 자신의 마개를 스스로 자르고 스모개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지윤드는 중대한 첫 번째 변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50년에 바로 남북전쟁, 6.25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역도사는 어디 출신이다? 북한? 북한 출신이다. 가족들은 어디 함경도. 있겠습니까? 함경남도. 북한 함경남도에 있겠죠. 근데 전쟁 때문에 남북이 단절이 됐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이랑 단절이 되고 가족들이랑 연락도 단절되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일본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도 찾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한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몸부림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51년 2월에 철저하게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모모타 미치히로라는 일본어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때부터 역도산의 유일한 약점이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철저히 감춘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 50년도 그때면 이제 막에 잘랐을 때 예. 상당히 복잡했어요, 일본도.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도 분단이 됐어요. 일본에 남은 60만 명 정도의 제일교포들도 분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남북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열이 되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최대한 빨리 이제 어디든지 이제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일본 호적을 얻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나가사키 출신의 일본인으로 그러게, 되는 철저하게. 거죠. 이럴 수밖에 없네요. 역도사는 정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스모도 그만두고요. 국적도 바꿨습니다. 방황의 나날들이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역도산 선생이 쓴 글에 따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싸웠다. 술과 싸웠다. 맨날 술. 그 도쿄에 있는 당시에 이제 그 은마차라는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주로 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를 건 사람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 이 사람이 이제 헤럴드 사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데 런던 올림픽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은메달까지 딴. 이왕 시비는 붙은 거고 한판 붙자. 그래서 붙었는데 우리 그 역도산 선생님이 이른바 피떡이 되셨대. 그렇지. 술도 먹었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카펜터 중이라는 이제 미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 본토의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을 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피떡이 되고 있지만 역도산이 저 친구를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좀 될 것 같다. 재밌어. 해가지고 너 일로 와보라고. 프로레슬링이라는 거 한번 안 해볼래? 그때부터 둘이 계속 은마차에서 매일 술 먹으면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증거, 그러니까 은마차에서 실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사카다가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서 그냥 한번 헤드락을 걸었대요. 그게 10이지. 헤드락으로 끝냈대요. 헤드락으로 그때 끝나지. 역도사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종류의 기술로 자기가 쓰러져 본 적이 없고 이런 종류의 기술을 자기가 어떻게 막는지도 모르고 격기 기술이니까. 그래서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역도산이 그냥 사실 그냥 인기 프로 레슬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역도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설명될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참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전역이 역도산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공개합니다.力道山弟のマイクを掴んでは投げ担いでは叩きつけて大奮戦マイク大いに割りました向こう側ドロープにもたれるところもう一発ついに大きくどうとばかりにマイクは倒れましたリングの中央 2, 3, 와. 55秒2本目日本チームの勝ちのところとなりました 야. 신종호 교수님, 그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패전 후에 엄청나게 열패감이 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치 큰 미국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 한편으로 가라데하고 스모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넘겼을 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은 뭘 꿈꾼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패전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사실 일본 경제가 막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거의 미국을 잡아먹을 것만큼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역도사는 그래서 누구보다 알았어요. 자기가 일본인이어야만 한다고. 나 일본인이어야. 내가 일본인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사랑 안 해줘. 내가 일본인이 일본 남자가 미국인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게 사람들이 통쾌감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일본인으로서 살려고
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전혀 얘기를 안 했대요. 네, 아들도 몰랐다고. 가족한테도. 네,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음식도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을 안 먹었고 뭐 보통 새벽 2시를 넘어서 이제 조용히 지인의 한국 식당을 찾아갔다. 몰래. 몰래. 예. 아, 이게 진짜 당시의 역도산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적 히어로. 국민 영웅인데. 영웅이고 슈퍼스타였지만 그 내면은 그늘이 깊었고 상처라고 할까 당당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둠이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만갑 이번에 하면서 역도산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참 이게 시점이 참 공교로워요. 평생을 역도산이 평생 조선인이라는 걸 꼭꼭 숨겨왔잖아요. 근데 이제 61년, 62년, 63년 이제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렇지. 나의 뿌리에 대해서 초월해지는 그 시점에 허망하게 죽어요. 이 장소가 죽은 장소가 또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레슬링과 인연을 맺게 해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었죠. 음마차. 예. 또 도쿄 아카사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역도산이 죽게 만든 사고가 발생을 해요. 나이트클럽에서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힌 야쿠자 조직원이랑 시비가 붙어요. 그런데 그 야쿠자 조직원이 갑자기 이 사심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역도산의 이제 복부에 칼로 인한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서 수술이 다 끝났어요. 살아나나 했어요.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도 상처로 사망한 게 아니라 복막염으로. 복막염? 왜 그게 덧난 건가요? 덧난 거죠. 복막염으로 2차 수술을 받게 되고 그냥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 숨졌을 때 나이가 불과 39. 39밖에 안 됐어요. 40도 안 된 거예요. 40도 안 됐어요. 장례식이 도쿄에서 정말로 성대하게 열렸고 일본인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일본의 영웅을 잃게 된 거잖아요. 도쿄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링의 왕자를 고별하러 몰려든 1만여 명의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씨름과 프로레슬링으로 전전한 지 30년 만에 세계 프로레슬러가 됐으며 그는 힘뿐만 아니라 사업 능력에도 출중해서 일본 유수의 갑부로서 수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역도산의 죽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역도산의 죽음을 다룬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망 원인이랑 뒤에서 하는 사망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썰이 많아요. 그 처음에는 그게 깊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간 상태였는데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키워졌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영웅인 리키도산, 역도산이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간다든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 우익이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였냐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죽긴 싫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도 못한 상황에서 손가락 3개를 결국 올렸대요. 이거를 지금 다나카 게이오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한국,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일본에서 민족이 조선 민족이 자존심을 가지고 꿋꿋이 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일본 반동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 반동들이 그 야쿠자를 통해서 그렇게 죽임으로써 그 통일의 씨앗을 키워가고 수령님에게 충성하려고 하던 사람을 칼로 죽였다. 북한 정답은 그냥 명백해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 반동, 일본 우익이 죽였다.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주제였는데 저는 진짜 아까 우리 향사마가 말씀하셨던 그 장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역도산이 이제 뭐 경기 중이나 혹은 이제 많이 흥분했을 때 조선인을 능멸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욕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했다라는 거.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국의 통일에 조국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다가 허망하게 갔다라는 거. 이게 참 비극적이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